자, 지금 이 시간엔 유형 5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이 자체는 보고 풀면 안 돼요. 문제를 보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610번.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에 평행한, 다시 한번, 이차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여기까지 접한대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한대요. 근데 뭔지는 몰라요. 누가 접하는지는 몰라요. 하여간 접하고 직선에 평행한, 이 직선에 평행하다. 자, 직선에 평행하다라고 하는 뜻, 직선에 평행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직선에 평행하다, 평행에 대한 이 개념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기울기가 같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다르다. 직선에 평행한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다. 그러니까 이 직선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a 값이, 이게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자, 직선에 평행하다,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값이 같다. 수학적 개념이에요. 기울기 값이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는 거예요. 그 직선의 방정식. 자, 평행하다는 건 구했고, 접한다. 누구하고? 얘하고 접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직선이. 그럼 다시 이제 접한다 그랬으니까 대입을 해서, 자, 대입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해됐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 거기에 뜻이 뭐예요? 접한다 그랬으니까 d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됐어요? 그래서 4분의 d 판단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면 되겠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 611번. 반드시 풀어보고 그 다음 문제 풀어요. 그 위에 문제 610번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를 바래요. 무조건 수업만 듣지 말고 정지시키고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정지시키고, 한 문제 풀고 정지시키고. 자, 그 다음 직선 y는 x 플러스 m을, 자, 이번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m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자, 이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m만큼 평행이동하였다. 자, 이거에 대한 수학적 개념. 이거에 대한 결국은 직선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m만큼 평행이동하였다. 그러면, 자, 이 직선이 이제 말하면 평행이동한 직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y는 x 플러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자, 이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m만큼 평행이동했다. 뒤에다 그냥 마이너스 2m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식이 바뀌어요. y는 x 마이너스 m, 이런 꼬라지로. 근데 평행이동하였더니, 그럼 얘가 이거에 접하였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서 d는 0,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점을 지나고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 이 점을 지나고 이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이래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있대요. 점을 지나고 접하는 직선, 이 그래프와 접한다. 그러니까 특징은 두 가지예요. 점을 지나야 돼요. 그래프와 접해야 돼요. 근데 이 한 점을 지날 때, 한 점을 지나는 점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의 표현법, 그때 이거 외우더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다 했어요? y 마이너스 1은 m에 x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y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접한다. 그러죠? 그래서 한번 요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입을 했을 때 mx 플러스 3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항을 해서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3m 마이너스 4는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 그러니까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3m 마이너스 4는요. 정리를 하게 되면 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12m 플러스 16은 0.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20은 0. 자, 인수분해가 4, 5, 20 안되죠.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했어요. 근데 기울기는 m이잖아요. 여기서 기울기가 m. 그러니까 내가 요 2차 방정식을 놨더니만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m의 값이에요. 근데 그 m이 바로 뭐였냐면 기울기였으니까. m이 기울기였으니까. 두 기울기의 곱, 즉 두 근의 곱. 이것의 두 근의 곱 얼마예요? 20 이런 식이 나오죠. 구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두 기울기의 곱 20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번엔 자, 2차 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에 접하고 이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자, 기울기가 4인 직선 이 직선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 게 이 그래프에는 접하고 첫 번째 기울기가 4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한 힌트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4라 했으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쓰는 식은 y는 이렇게 쓰냈죠. 4x 플러스 p. 그래서 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d는 0을 하게 되면 b를 구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직선을 구했어요. 근데 그 직선이 다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또 접한대요. 이 직선이 이 그래프에 접한다. 그럼 또다시 b를 구해서 대입을 한 다음에 k 값을 구하면 되겠죠. 뭐로? d는 0으로. 됐죠? 자, 그 다음 614번. 자, 이번에 문제가 보면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실수 a의 값에 관계없다. 여기가 무슨 뜻이요? 뜻 자체가 a에 대한 항등식이라 했죠. a에 대한 항등식. 그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앞쪽에서는 그나마 뭐냐면 어떤 한 점을 지난다든가 아니면 기울기가 주어진다든가 하나의 힌트라도 주어졌는데 이건 힌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직선에 대한 힌트가.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한 힌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을 갖다 놓고 y는 ax 여기 a가 있으니까 a보다는 px 플러스 q 자, 이런 식으로 놓고 시작을 할게요. 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직선은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가 이제 접해요. 자, 그래서 얘하고 이제 누구하고 똑같냐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하고 똑같다. 정리해서 풀면 x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2a 플러스 p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이 되겠죠.
이래 갖고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접한다 했으니까 판별식 D는요. 그래서 2A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제곱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은요. 자,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4A 제곱 플러스 4AP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Q 플러스 4는 0.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거 사라지고.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힌트가 실수 A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즉 A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A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는 4PA 플러스 4Q 플러스 4는요. 그래서 A 값과 관계없이 A가 어떤 값이든 간에 하여간 이 결과값은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P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되고 이 값도 이제 0이 돼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므로 P는 0이 되고 Q는 마이너스 1. 그러므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식이 나오겠네요. 자, 유형 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 때 하나의 설명을, 만약에 610번 하나의 설명을 듣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설명 듣지 말고 한번 풀어봐요. 그래서 풀렸다, 답이 맞았다? 그럼 굳이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612번, 613번, 614번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들었으면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안 보고 풀어보고 풀 수 있다. 그럼 설명을 들을 필요 없어요. 풀 수 없다. 그러면 설명을 듣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더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최대값, 어떤 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자, fx, x가 어떠한 값일 때 이 전체의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그래요. 또는 그래프상에서는 y값이에요. y값. 즉, 자, 요 밑에 그래프를 봐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x가 어떠한 값일 때, 그때 y값. 요거예요. x가 어떤 값일 때에 대한 y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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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이라고 하면 y값은 뭐냐면 요 부분이 바로 최소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 얘는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 없어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는 뭐냐면 y의 값이 점점 커지다가 y의 값이, 이게 y값이니까 요게 y의 값이니까 점점 커지다가 요거일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요거일 때 최대. 그래서 y의 값이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y 값은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자, 어떤 함수의 함수값 중, 함수의 함수값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자, 가장 큰 값. 여기서는 가장 큰 값은 요거예요. 이 그래프에서는 가장 큰 값은 없어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소값, 어떤 함수의 함수값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fx라는 것, 이건 식에서 나올 때, 식에서 구하는 거고, 그래프상에서는 y의 값. 됐죠? 그래서 하여간 최대값, 최소값,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다? 그래프상에서 y의 값이고 fx의 값이다. x의 값이 아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자, 2차 함수는 y는, 자, 이렇게 2차 함수에 대한 표준식이라고 그래요. 2차 함수의 표준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2차 함수를 판단을 했을 때, 자,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 기억해요. 자, 이 값을 보고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 값에 대한, 즉 x제곱의 개수예요.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다. 무조건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얘는 최소값밖에 없어요. 최대값은 없게 되고.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는 얘를 보는 게 포인트예요. 순서 기억하세요. 얘를 보는 게 포인트예요. 어떤 그래프에서 이러한 형태, 표준적인 완전 제곱식에 대한 형태가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얘가 양수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 최소값이 뭐냐? 바로 이 값이 0이 되는, 이 값이 0이 되는 x=p에서 최소값 q를 갖고 최소값은 없다. 마찬가지로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값에서부터 최대값을 갖는다.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x=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y는 이런 일반식으로 표현되었으면 얘는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표준식으로 꼴로 변형을 해서 구해야 돼요. 반드시 꼴로 변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그리고 이 문제는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그릴 수 있어야지 변형된 문제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고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봐볼게요. 문제를 보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이제 A 단계 문제예요. 이차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그때의 x값을 구하시오. 자, 먼저 얘를 볼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여기 플러스, 그래서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6에서 -7을 가져요. 그럼 요 값이 x=-6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갖는다고요? 어떤 -7의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y의 값이 x가 -6일 때 y의 값이 -7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먼저 모양을 그려놓고 -6일 때 y의 값, x의 값이 -6일 때 y의 값이 -7이다. 그래서 이 값이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y는 -4, x-1 플러스 3이니까 일단 얘부터 -4. 이 4에 대한 개념은 필요 없고 일단은 이거부터 부호.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0이 되는 값 x가 1일 때. 그때 y의 값은 3이다. x가 1일 때 y의 값은 3. y의 값이 3이구나. 그러면 최대가 3이라는 거지. 누가? x가 1일 때.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y는 3분의 1에 이렇게. 일단 얘부터 플러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0이 되는 값 -5. 그때 함수 값은 -2. 그러니까 최소값 -2. 이런 식으로. 이해됐었죠? 그러면 왜 이게 0이 될 때, 이 값이 0이 되는 x값일 때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느냐? 이 자체가, 이만큼의 자체가 무조건 0보다 커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무조건 0보다 커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자체가 왜? 어떤 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근데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면 얘는 그 값에다가 -4를 곱해야 돼요. 그럼 값이 점점 작아지죠. 얘가 0이 아닌 값을 가지면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 얘도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 얘는 -1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얘는 점점 커진다고. 왜? 이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가 전체가 점점 커져요. 자, 이거에서 -7을 했으니까 하여간 이 값 자체가 점점 커지니까 y 값도 점점 커지는 거니까. 뜻은 그런 거예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일단은 x가 -6일 때 최대값 최소값, x가 1일 때 요거 보고 최대값, x가 -5일 때 요거 보고 최소값. 그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일반식으로 나왔어요. 자, 이 일반식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이 일반식을 갖다 놓고 이제 뭐냐면 표준식으로 바꿔야 돼요. 자, 바꾸는 방법이에요. 얘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요만큼까지. 요걸 갖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내가. 그러면 자, 요거에서 완전 제곱식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요거. 이 값의 반의 제곱. 이 값의 반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1이 필요해요. 1이.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반, 요 값이 1이죠. 요 값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 값이 여기로. 이렇게.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필요한 거, 필요한 만큼 빼준 거. 그래야지 얘가 없어지면 바로 똑같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모양, 얘를 보고 모양 이렇게 최소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2.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자, 두 번째. y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5. 자, 일단 얘는 3으로 빼낼게요. 어디까지만?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만. 15는 냅두고. 이렇게. 어차피 요거 갖고만 완전 제곱식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반.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식을 해주면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5. 이렇게.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그러면 얘는 얘랑 곱해서 나와야 돼요. 얘랑 곱해서. 그래서 3에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15. 자, 얘는 3에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 그래서 플러스 최소값 x가 얼마? 2. 그때 y 값은 3. 그래서 최소값 3. 이런 식으로. 자, 완전 제곱식 변형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변형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봐도 돼요. 그냥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 y는 이번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얘는 마이너스를 빼내고 x제곱 플러스 4x 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x제곱 이거의 반 4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4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필요한 거 거기서 빼준 거.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얘랑 곱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모양이 이거니까 최대값 9.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내고. 자, 아까 요 문제에서 우리가 3을 빼내듯이, 그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낼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냈을 때 얘가 x제곱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얘는 도대체 뭐가 오냐, 어떤 x가 오냐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수의 역수를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 1이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이수의 역수. 이수의 역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3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됐죠? 이 수에 뭘 쓴다?
역수. 이 수의 역수를 곱해라. 여기에다가 이 수의 역수를 곱하고 그거 곱한 식을 여기다 쓰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묶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자, 반의 제곱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저는 하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왜 플러스 1이 나오고 왜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랑 곱해서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요 값은 2분의 3. 마이너스니까 이 모양. 그러면 최대값.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뭐냐면, 위의 문제에서는 전부 다 이제 뭐냐면 2차 함수가 제대로 주어졌는데, 지금 문제에서부터는 뭐냐면 2차 함수에 어떠한 미정계수가 있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가. 자, 이럴 때 대신 뭐냐면 이 값이 주어져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자, 풀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풀어요. 설명 듣지 말고 바로바로 넘어가도 돼요.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형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일반식이거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 플러스 2.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값, 최대값 나왔다. 일반식으로는 못 푼다. 뭘로? 표준식으로 바꿔라.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자, 반의 제곱. 반이니까 4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a 플러스 2.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4. 자,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가 표준식으로. 근데 이거의 최소값 맞죠? 모양이 이거니까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 그럼 a 값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다시 한번 최소값 문제예요. 얘를 갖다 놓고 뭘로? 표준식으로. 이 상태에서는 못 풀어요. 표준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최대값은 5이다. 역시 표준식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a에서 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내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어떻게 하랬어요? 이거의 역수를 곱하라. 얘 역수 마이너스 4를 곱해라.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a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2제곱 얘랑 곱하면 플러스 1이 나오네요. 2a. 근데 이 값이 최대값이니까 얘가 얼마?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값을 구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의 값. 이번엔 이제 두 개가 나오네요. a, 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2차 함수 이거는 x 콜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x 콜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데 누가? 얘가. 그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럼 이번에는 얘를 갖고 풀어요. x 콜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니까 a가 마이너스 2, b도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요 말이 나왔을 때 이거는 뭘 얘기해준다? 2차 함수에 대한 표준식을 얘기를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요거 나왔을 때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해됐죠? 자, 마찬가지로 2차 함수 이거는 x를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x를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 그러면 y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최대값 4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요 x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얘는 아까 1이었으니까 상관하지 않았는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반드시 마이너스 1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하는 거예요. 얘를 전개하면 그러면 a하고 b의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설명을 들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정확하게 풀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번씩 꼭 더 풀어봐요. 자, 유형 6번 615번 문제. 자, 이차함수 이것의 최소값과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같을 때, 자, 훅 치고 들어오죠. 갑자기 이차함수의 최소값, 이거야 최소값을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차함수 최대값 구하라는 거예요. 같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그렇게 되면 최소값 구해볼게요. y는, 자, 2분의 1을 빼내요. x제곱, 자, 이거에 역수를 곱한다 그랬어요. 역수는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래서 최소값 바로 쓸게요. 최소값,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k. 왜요? 최소값만 쓰면 되니까 뭐 완전 정식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k. 자, 여기까지 완전 정식이고 얘랑 얘랑 최대값 쓸게요. 곱하면 2 마이너스 3k. 자, 같대요. 그럼 k값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최소값 문제, 최대값 일단 해요. 이 최소값을 k값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구했잖아요. k값 몰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우리가 풀었던 대로. 숫자가 나왔던 문자가 나왔던 우리가 하던 대로 푸세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고 자기가 풀 수 있다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끄고 바로 틀어요. 바로 문제 풀어요. 자, 2차 함수 x 콜 마이너스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가질 때 했죠? 이거 아까 어떻게 하는지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자, 그 다음 2차 함수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x 콜 1에서 최대값 1을 갖고, 그럼 바로 식을 쓸 수 있잖아요. x 콜 1에서 최대값, 그러면 y는 a에 x-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f-1이 7이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이 식에서 마이너스 7은 a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7. 자, 모르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그래서 a값 구해서 a값 대입하면 이제 a, b, c 값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두 2차 함수가 있는데, 두 2차 함수 fx하고 gx,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즉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g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것이, 자, 이 수학적 기호가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의미. 함수값이 마이너스 4보다 항상 커야 돼요. 함수값, 즉 그래프상, 이해가 안 되면 그래프상으로 봐요. 그래프상에서 얘가 마이너스 4보다는 다 크대요.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 fx 그래프 보니까 2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함수값 자체가 마이너스 4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면 최소값. 그것만 해석하면 돼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그럼 이거 갖고 완전정식 만든 다음에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함수가 있는데 y축 값이 있는데 얘가 2보다 다 작아. 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럼 그래프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 값이 다 2보다 작아야 돼. 그죠? 모양이 이런 모양이고. 그러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값. 맥심. 최대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최대값이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만든 다음에 최대값은 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차함수 이것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다시 한번 y는 이거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의 최대값. 잘 모르겠죠. 잘라서 이거의 최소값을 일단 구해요.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y는 x 제곱 마이너스 2ax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바로 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니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을 뭐라 했어요? m. 그러면 m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런데 그 m의 최대값 얘가 m이에요. 이게 m이에요. m의 무슨 값? 모양이 이거니까 최대값 구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0인데요. m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0.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읽어보지를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만. 해야 될 수 있는 것만. 여기서는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의 최대값. 뭔 최소값 구하라고 최대값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 일단은 하세요. 최소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m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m을 구했어요. 최소값이 이거고 m이 이거고. 그거의 최대값.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자,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A, B에 대해요. 자,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그 얘기는, 얘가 X값이고 얘가 Y값이란 얘기예요. 즉, 뭐 하라는 거예요?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럼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B가 이렇다는 거예요. A, B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서 2차식이잖아요. 최소값. 근데 B가 여기잖아요. 그럼 B를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이렇게. B를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그럼 완전제곱식 만들면 최소값 나오겠죠. 이해됐죠? 문제만 해석을 잘하면 돼요. 문제만. 우선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뭐 하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X값, 이게 Y값이라고요.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X값, Y값. 자, 그 다음 fx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는 0의 두 실근의 곱은 2차 함수래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fx는 0의 두 실근의 곱은. 자, 일단은 그러면 자,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첫 번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차 함수니까 자 이렇게 처음에 놓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 두 실근의 곱이니까 fx는 0에서의 두 실근의 곱이니까 a분의 c를 구하라는 거겠죠. a분의 c. 자, 힌트를 볼게요. f1은 2 x값이 1일 때 그때에 대한 함수값이 2 y가 2라는 얘기겠죠. 자, fx의 최대값은 4. 최대값이 나왔네요. 최대값.
최대값이 나왔으면 식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바꿔 써야 돼요. 다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4. 그리고 최대값이니까 이러한 모양일 거고, 그러면 얘는 a는 음수라는 사실을 일단은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2 가를 일단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2는 a의 1-p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 fx 플러스 10은 0의, 자, 이것의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이거의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두 실근의 합, 두 실근의 곱. 자, 여기에서 fx가 만약 이거라고 했을 때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고, 합이라고 하면 두 실근의 곱은 a분의 c잖아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10을 하게 되면 두 실근의 합은 이거일 거고, 두 실근의 곱은 a분의 똑같잖아요. 결국은 두 실근의 합, 이 6이란 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a분의 b는 무조건 얼마라는 얘기예요? 6이라는 거예요. 이 형태가.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a의 x-2px x제곱 플러스 p제곱 플러스 4. 그러면 요 값 마이너스 2p, 즉 두 실근의 합은 2p죠. 요거 분의 5니까 얘가 6, 즉 p가 얼마라는 얘기요? p가 3이라는 얘기예요. p가 3. 그러면 a는 계산을 하면 3을 집어넣으면 1-3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a, 4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3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자, 두 실근의 곱수를 구하라 했어요. 즉 상수항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4. 그래서 이거 분의 이거 형태니까. 됐어요? 그럼 얘는 요것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번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제발 문제를 풀어요. 풀고 보고 풀고 보고, 아니면 보고 풀고 보고 풀고. 모르겠으면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 것 같고 풀 것 같아요. 먼저 풀어봐요. 항상 먼저 풀어보고 안 되면 보고. 이해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